안녕하세요. 세종대전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를 되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고차를 폐차나 수출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뭐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낭패를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고차를 다시 되파는, 이제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견적을 받은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 이제 중고차를 파시죠. 이렇게 동네 같은 데 지나다니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한 30만 원 더, 뭐 50만 원 더, 뭐 이렇게 해서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전국 번호 뭐 1588에 뭐 1599에 뭐 이렇게 한 그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해보면 거의 경기도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상으로 이제 차량의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면 견적을 내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높게 견적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높게 견적을 내서 탁송을 보내든 사진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찍어 보고 상담을 통해서 사고 어디가 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높게 주고 가지고 가요. 실제로 와서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법들이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차를 볼 때, 그 다음에 또 딜러들도 간혹 이제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능 검사를 받을 때 사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솔직히 한 20-30%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면 일 처리가 좀 더 빠르겠죠. 금액을 좀 빼야 되니까, 그거나 아니면 다시 차를 되돌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이용하는 경우들도 일부 딜러분들이 있습니다. 높게 가지고 가서 실제로 이제 차를 안 보고 가져가는 경우, 그럴 때 탁송으로 받아서 이제 보통 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인천 쪽 인천 쪽 일부 딜러분들이 그런 장난을 좀 종종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내용하고 사고 내용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났다. 뭐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높게 돈을 주고 탁송이든 뭘 하든 가지고 가서 하나씩 트집을 잡아가지고 깎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차를 줬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 사고가 다르다, 뭐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돈을 깎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근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거리로 가면 다시 돌려받을 때는 탁송을 내가 부담하고 돌려받아야 되고, 또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또 시간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돈 다 받고 차 내용 다 알고 가져갔는데 나는 그 돈 못 준다라고 하면 이전을 안 쳐버려요. 이전을 안 치면 명의가 그냥 그대로, 차주 명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타고 다니거나 대포차로 날린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분해를 해서 뭐 수출을 보낸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죄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출이에요. 폐차를 시키는 것과 수출을 보내는 건 단가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그리고 나라마다 수출이 나가는 차가 있고 수출이 안 되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부품으로 수출이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온전한 차를 조금 더 만들어서 수출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중고 사이트 같은 데 올려놓으면 수출업자분들이 전화가 오죠. 이게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수출업자분들이 이제 차를 자기가 좀 더 비싼 가격에 수출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얘기가 끝나면 바로 그냥 그 계약금을 집어넣어 버려요. 10만 원이든 뭐 15만 원이든 계약금을 집어넣고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놓는데 어떤 상황상 다시 차를 탈 수도 있고 뭐 더 비싼 가격에 다른 데 팔 수도 있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다시 난 차를 팔지 않을 테니까 다시 계약금을 좀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일부 딜러분들, 일부 수출업자 같은 분들이 계약금을 집어넣는데 무슨 소리냐, 계약금의 3배 물어내라 라고 이제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세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수법입니다. 그런 경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통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고 탁송 기사를 통해서 탁송 기사가 이렇게 차 보고 내용 설명해주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수출도 보내보고 이렇게 했지만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시트가 씌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시트가 안 씌워져 있더라. 다 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래서 뭐 10만 원 깎아야 된다. 아니면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이제 뭐 오일 누유가 있다, 뭐 누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는 수출을 보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보내려면 자동차를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폐차를 시켜야 돼요. 폐차를 시킨 다음에 수출을 보내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 다 받고 가져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말소를 안 해버려요. 말소 안 해버리면 그것도 똑같이 명의가 그냥 그대로 자기 명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틀어지면 중고차업자 같은 경우 이전 안 낼 수도 있고,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말소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명의를 안 치면 불리한 거는 차주가, 명의가 빠지지 않는 차주가 불리한 거지, 딜러나 수출업자들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어차피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차를 팔거나 수출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거는 소비자가 불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악이용해서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트집을 잡아서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실 거면 해당 지역에 가까운 딜러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주는 딜러한테 파는 게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처리를 깔끔하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와서 보든지 그런 것들을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수출업자분들이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이 계약금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계약금 집어넣지 말고 와서 봐라,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지키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 수출을 보내든 그렇게 하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모든 업자분들이 다 그렇게 장난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제 고객들 중이나 고객의 지인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걸리는 게 인천의 딜러분들, 일부 딜러분들, 인천 쪽에 하시는, 인천이나 평택 쪽인가 어쨌든 그쪽에 하시는 경기도권의 수출업자 분들이 일부 분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다 줘야 되는 경우, 그러면 결국에 뭐 내가 비싸게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부부 양심 중고차 이진영이었습니다.